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예, 이번은 며칠이 좀 지나서 방송 녹화를 하게 됐는데 지금 감기가 하필 걸려가지고 주말 내내 감기로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까지 감기에 시달리고 나서 오늘 이제 좀 나아졌어요, 상태가.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자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빨리 하려고 오늘자로 했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이런 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는 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기들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고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짧은 구절이니까 짧게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법률 7권에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제 태교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고, 태교 중에서도 예, 제가 지금 코가 막혀요. 그래서 콧물을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아기를 흔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 얘기도 했었냐면은 어 양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성격, 좋은 성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좋은 성격을 위해서는 적당한 고통과 즐거움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뤘던 게 우리의 이야기 따라야 할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관습도 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가 관습에 대한 얘기인데 좀 따르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살 이후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3살 이후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놀기를 원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모여서 놀게끔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제 보모, 보모가 있습니다. 이 보모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실을 관리하자. 아이들의 행실을 감독하게 되는데요. 이 아이들의 행실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그거 같아요. 행실이라는 게 뭐 애들이 올바르냐 그러냐 이런 걸 보는 것도 있겠지만, 놀이를 할 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놀이를 할 때의 행실을 살핀다. 왜냐면 지금 놀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행실을 살피는 애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놀이할 때의 행실을 살피는 것 같아요. 애들이 놀 때 뭐 짓궂게 뭔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피게 된다. 왜냐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규칙 안에서 놀게끔 해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모에 대한 얘기를 이제 플라톤이 하게 되는데, 한 명의 보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집단을 살핍니다. 한 집단을 살피게 되는데, 한 명의 보모가 도대체 몇 명을 이제 돌보게 되는가, 감독하게 되는가를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5,040명이거든요. 이 5,040명을 이제 60으로 나누게 되면, 왜 60으로 나누냐면 60살까지의 구성원이 5,040명이다라고 한다면 59세, 58세 뭐 이렇게 있다면은 그 해당 나이에 숫자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84명이 나와요. 한 살이 84명, 두 살이 84명, 뭐 세 살이 84명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3살 이후 아이들, 3살 이후 아이들에서부터 6살 이전이에요. 6살 이전이니까 요거를 곱해주면, 셈을 곱해주면은 이제 252명에 대한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3살이니까 4살, 5살, 6살 이렇게 치면은 252명이 된다. 이 252명을 또 12명으로 나누면요, 21명. 그러니까 12명의 보모 중에 한 명의 보모가 한 집단을 다룬다 했으니까 21명의 아이를 이제 살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1명을 감독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이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은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노예도 처벌하고요, 시민도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모가 불이한 짓을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게 좀 약간 월권 같잖아요. 부모 아이들만 보살피는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불이한 짓을 하는 사람을 처벌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생략이 있는 것 같아요. 불이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불이한 짓을 하냐면 아이들을 해코지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이끌거나 뭐 이런 식의 불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이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권한을 주고 감독할 권한을 준다고 하더라도, 네, 어, 모든 시민을 놓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아이를 돌보는 사람들이니까 아이와 관련된 불이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런 처벌 권한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거는 이제 처벌입니다. 처벌에 대한 건데, 이제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응석을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응석 부릴 수 있죠. 응석을 부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처벌해야 된다. 응석 부리지 않게끔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뭐 체벌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뭔가 어떤 다른 형태의 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처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처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거 외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제 이런 얘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처벌의 의미,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처벌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육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육 목적이다. 근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일단 처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벌을 주는 건데, 벌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좀 더 사회적으로 나아가면 처벌하다 아니면 형을 선고하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가능할 수 있는데, 이제 개인적 차원이거나 아니면 공동체 차원이거나 아니면은 국가 차원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이런 국가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죄인한테 형을 선고하는 거거나 아니면 공동체 자체에서 어떤 벌을 누군가한테 준다거나 개인이 개인에게 벌을 주는 경우를 봤을 때, 가장 기초되는 거는 개인이 개인한테 벌을 주는 게 점차 이제 집단화된 결과로 이제 처벌하고 형을 선고하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개인을 벌을 주는 경우를 이제 가장 기본의 형태로 보고, 이게 발달했을 때 집단적인 형태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개인이 개인에게 벌을 주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개인이 개인에게 벌을 주는 목적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교육이 목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을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개인이 어떤 누군가한테 벌을 준다고 하는 경우는요,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를 그 해당 개인에게 받았기 때문이에요. 네, 스트레스를 그 해당 개인에게 받았기 때문에 벌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누군가가 어떤 물리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줬다면은 그에 따라서 저 상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주냐라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응징, 네, 복수, 이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응징과 복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해를 너한테 줄 거야 라고 해서 나타나는 게 처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응징과 복수를 하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목적하는 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이만큼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난 너의 스트레스를 줄 거야. 이건 내가 너한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의미로 너한테 이걸 주는 거야. 이런 처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런 경험 자체가 이 처벌을 당한 당사자한테는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교육이 된다는 거죠.
일단 처벌의 목적 자체는 일단 응징과 복수가 목적인데 이 응징과 복수를 당한 경험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처벌이 이제 목적하는 바는 응징과 복수가 목적이지 교육 그 다음에 뭐 교화시키거나 이런 거를 바라는 거는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명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못하게 되죠. 예,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응징과 복수보다는 교육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니까 응징과 복수를 타인이 제3자가 제3자가 응징과 복수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피해자의 복수 응징을 도와주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응징과 복수를 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재판 결과를 본다던가 이런다고 했을 때 응징과 복수를 제3자가 해줄 필요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응징에 대한 부분, 복수에 대한 부분을 실현해주는 그런 판례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처벌을 하는 거는 처벌을 하는 거는 이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만족, 피해를 당한 자의 만족을 위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게 진짜 뻘소리를 한 거죠. 뻘소리를 한 건데 처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근데 응석 부리는 아이를 처벌하는 경우는 응징과 복수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또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거 자체는 이미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개인적 차원에 해당되기도 해요. 왜냐면 애가 응석을 부리면은 그 응석을 부리는 걸 통해서 이제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따른 혼남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응석을 부림 그러면은 부모는 스트레스 받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표출 그러면은 벌을 받음, 이 메커니즘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벌을 받으면은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아이가 응석 부리는 것에 대한 그 교육을 받는 것과 타집,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스트레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 비슷한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강아지들 교육할 때 어미가 있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강영우 유튜브나 이런 거 봤을 때 봤던 건데 강아지를 교육할 때 강아지들이 어미랑 같이 자란 경우에 좀 더 훈육이 잘 된대요. 어미가 이제 귀찮으면은 깨물고 뭐 하면서 이제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사회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 부모 강아지, 엄마 강아지가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 표출하면서 이 강아지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체험하면서 개선되어지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응석 부리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도 응징과 복수가에 따른 거고 그 후에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처벌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플라톤이 했던 얘기는 이거밖에 안 돼요. 플라톤이 했던 건 다시 말하면은 3살 이후 아이들은 모여서 놀게끔 하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감독하고 이 놀이할 때의 아이들의 행실을 살피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피는 감독하는 부모는 한 명이 있고 한 명이 21명을 감독한다 아이들을. 그리고 이 이제 부모가 12명 정도 된다
이런 부분 나오고,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 처벌하는데 아이들의 행실과 관련해서 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처벌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응석을 부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고 플라톤이 얘기했다. 근데 처벌이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목적 자체가 교육에 있진 않다. 그리고 응징과 복수를 위해 있는데 문명화가 되면서 이 피해 당사자가 처벌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응징과 복수를 하는 기능이 좀 사라지고 교육 목적으로만 좀 남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론 범죄자 같은 경우는 교육 목적이라기보다는 책임을 지게 하는 그냥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는 그 법상으로, 법상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이만큼의 법에 따른 죄값을 치르게 하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의 목적과는 다르게 그 책임을 지는 방법, 응징과 복수를 법제화했죠. 법제화해서 이렇게 방하게 했다 보니까 피해자가 원하는 응징 복수의 수준만큼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말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네요. 아무튼 처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게 제가 모임이나 이런 거였더라면 좀 더 길게 할 수 있었던 게 체벌에 대한 부분, 체벌의 효과라던가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